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최근 남아공의 폭동 사태와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외신들은 남아공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의 나라가 어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전 만델라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 즉 흑백 분리 정책을 종식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에 의해서 1948년의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합니다. 그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벌인 남아공 백인 정부와 흑인 대표 간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넬슨 만델라 간의 협상 끝에 해체되기 시작했고,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가 1994년 4월 27일에 완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자리한 공화국입니다.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9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2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국가 면적은 대략 122만 103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지만은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2배입니다. 남아공 국민의 80%는 흑인 혈통이며 다양한 아프리카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민족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유럽인들과 이주해온 아시아 계열의 국민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개발도상국이며 인간 개발 지수는 세계 113위로 아프리카에서는 7번째로 높습니다. 세계은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2위의 경제국으로 평가하며 신흥산업국으로 분류하였고, 전 세계 순위로 경제 규모는 33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견국으로 평가하나 워낙 약소국들이 많은 아프리카의 현실 탓에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강국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G20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공은 범죄와 가난, 불평등이 만연해 있으며 국민의 4분의 1이 변변찮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최근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투옥을 계기로 폭동과 약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인 카줄루 나탈에서 시작된 소요 사태는 북부 하이탱주 요하네스버그까지 번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른다면 7월 14일까지 최소 72명이 사망했고 1,300명 가까이 투옥되었습니다. 이번 남아공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로 인해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현지에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남아공 남동부 항구도시 드반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물류창고가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삼성전자가 현지에 판매하는 전자제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창고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에 휩싸여 있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폭도들의 공격으로 인한 삼성전자 측 사상자는 없고 구체적인 경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더반의 LG전자 공장이 약탈당하고 생산시설이 전소되었습니다. 2011년 설립돼 약 100명이 근무하는 이 공장은 TV와 모니터 등을 생산해 왔습니다. LG전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이 격화되자 우리 교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마 전 대통령 고향인 카졸루나 탈주에서 시작된 폭동이 남아공 최대 도시이자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요하네스버그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아공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3,300여 명 중에서 요하네스버그에만 절반 이상인 2,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불러온 주마 전 대통령은 7월 13일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 평화는 없다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소요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소도시는 경찰 인력이 모자라 주민들이 자체 무장을 하고 민병대를 꾸렸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분노한 흑인들과 총으로 무장한 백인 자경단의 모습은 아파르타헤이트 시절의 유혈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를 이끈 건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너도나도 약탈에 가담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집권한 주마 정권의 높은 실업률과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최근 코로나 확산까지 겹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빈부격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정치 분석가 렐프 마테크가 박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약탈 현상을 범죄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선택이라며 이 문제의 사회 경제적 뿌리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천만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놓여 있고 역대 최고치를 찍은 청년 실업률이 근본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아공 통계청이 지난달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올해 1분기 전체 실업률은 32.6%에 달했습니다. 15세에서 34세 청년 실업률은 46.3%나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태반이 무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테크가 박사는 왜 약탈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들이 직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파르타헤이트는 폐기되었지만 빈부격차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의 소도시마다 도심부에는 부유한 백인과 아시아인들이, 외곽에는 흑인 빈민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카졸루나 탈주의 북부 호익시에서 줄지어의 생필품을 챙겨가는 흑인 빈민들을 묘사하며 연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값싼 담요 몇 장으로 탐나는 물건을 맞바꾸거나 약탈한 알루미늄 시트지로 아기의 머리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가려준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재정 적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남아공 경제는 연평균 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9년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인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발생한 실업률의 확대,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며 이후 최근까지도 1 내지 2%의
저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당시 남아공의 금융시장은 그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이 우려되지 않았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이 남아공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남아공 경제는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수출 감소가 심화되었고 2009년 1분기 경상수지 적자 폭이 GDP 대비 마이너스 6.7%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남아공은 높은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상쇄해 오고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도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경상수지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였고 2019년 마이너스 3.0%, 2020년 플러스 2.2%, 금년 즉 2021년 마이너스 0.4%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경제 성장률은 2014년 이래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8년 0.8%, 2019년 0.2%, 2020년 작년 마이너스 7.0%를 기록했습니다. IMF는 2021년은 플러스 3.0%를 전망하고 있으나 이번 소요 사태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마이너스 4.4%, 2018년 마이너스 4.1%, 2019년 마이너스 5.3%, 2020년은 무려 마이너스 12.2%나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회계년도 기준 세입 부족액은 약 2132억 랜드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0.6%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012년 41.0%, 2015년 49.3%, 2017년 53.0%, 2019년 62.2%, 2020년 77.1%로 계속 증가했고 금년 즉 2021년에도 80.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코로나19가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세계은행 분석에 따른다면 코로나19 확산은 빈자들을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남아공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4배나 많은 실직을 겪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현상이 남아공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악화시킨 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실시간 상황판에 따른다면 2021년 7월 17일 저녁 9시 현재 전 세계 221개 국가 중에서 남아공은 19번째 국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확진자 수는 226만 9,179명이고 사망자 수는 6만 6,385명입니다. 남아공의 확진자 수가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약 3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인구는 전체의 6.7%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이번 소요 사태로 백신을 보급할 약국 병원마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부정부패의 만연과 무너진 법질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장한 시대 등 폭력 행위는 주로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비트 바르테스 란트대의
윌리엄 김혜대 교수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상층부의 법질서 무시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주마 정권 하에서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동맹들은 수조 랜드를 훔치고 약탈하면서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윗선의 약탈이 이제 풀뿌리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5개월 형을 받고 지난 7월 7일 수감된 주마 전 대통령은 만델라 전 대통령과 흑백 차별 반대 운동을 펼쳤던 인물로 남아공 원주민 집단인 줄루족의 정치적 영웅으로 꼽힙니다. 정작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무기거래 관련 뇌물수수와 돈 세탁, 사기와 같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임기 동안에서 의회에서 8차례 불신임 투표에 붙여졌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번 수감도 그의 집권 시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패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의 입장을 대리해온 주마재단은 인권운동가이자 정직한 정치가를 법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가두었다며 정치 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와 최고위층이 깨끗해야 국가의 부정부패가 일소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번 폭동은 남아공의 경기 침체와 낮은 경제 성장률, 계속적인 재정 수지 적자, 코로나 봉쇄령으로 커진 국민들의 불만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1분기 남아공의 실업률은 32.6%이고 청년 실업률은 46.3%나 됩니다. 남아공은 이달 들어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 안팎에 이르고 있지만은 국민 5,900만 명 중에서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오후 9시에서 오전 4시 사이 통행 금지, 주류 판매 금지, 식당 내부 영업 금지 등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폭동 진압을 위해서 군인과 경찰을 주요 도시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아공은 이번 소요 사태를 잘 극복하여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